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톤 체홉의 단편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음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우선 이 책 표지 그림이 인상적인데요. 이 그림은 러시아 화가인 일리아 레핀의 작품입니다. 그림의 제목은요.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인데요. 제목이 주는 암시가 느껴지시죠? 문을 열고 들어온 이 남자는요. 이 집안의 가장으로 혁명가입니다. 혁명가가 시베리아 유배지에서 가족에게 돌아온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가족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기뻐하는 표정들이 아니죠. 멀리 시베리아로 유배당했다가 예고도 없이 어느 날 돌아온 아버지, 남편을 맞는 가족들이 당황하고 놀란 표정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데요. 좀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뒤에 벽에 걸린 두 점의 초상화 인물은요. 러시아 차르 체제 하에서 고통받던 농민을 위한 계몽 운동에 헌신했던 시인들의 초상화라고 합니다. 안톤 파블로비치 체홉은요. 러시아 근대 문학의 아버지로 단편 소설의 대가입니다. 원래 직업은 의사이고요. 그래서일까요? 사회 문제를 직시하는 안톤 체홉의 냉철함이 단편 소설 전반에 돋보이는데요. 사건이나 문제에 대한 이러저러한 해결책을 독자들에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제시해 주기보다는요. 독자들의 숙제로 남겨두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읽었을 때요. 끝에쯤 가서는 뭐지? 하면서 좀 놀랐습니다. 스토리가 진행되다가요. 결말 부분에 이르면 그냥 내용이 뚝 하고 끊기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어떻게 됐다고 하면서 독자들이 더 궁금하게 만드는 아주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는 10개의 단편이 실려 있습니다. 관리의 죽음, 공포, 배짱이, 드라마, 베로치카, 미녀, 거울, 내기, 티푸스, 주교 이렇게 총 10개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관리의 죽음과 내기를 인상 깊게 읽었기 때문에요. 이 두 작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의 죽음을 말씀드릴 텐데요. 주인공 이름이 체르바 코프예요. 벌레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인공이 어느 멋진 저녁에 오페라를 봐요. 그런데 공연을 보다가 갑자기 재채기가 나는 거예요. 재채기를 어떻게 참아요? 당연히 재채기를 에취 하고 했겠죠? 그런데 자신의 재채기로 인해서 앞줄에 앉아있던 노인이 투덜거리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놀랍니다. 그 노인은 운수성에 근무하는 브리잘로프라는 장군이었는데요. 이 장군한테 자신의 침이 튀었다고 생각하고는 그때부터 안절부절합니다. 곧바로 다가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는데요. 일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장군이 자신의 사과에도 화가 많이 났다고 생각하고는 또 사과를 하고 그 다음 날에도 접견실까지 쫓아가서 계속 사과를 합니다. 됐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장군의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 때문에 더 화가 많이 났다고 생각하고는요. 계속 사과를 하니까 나중에는 장군이 자신을 막 놀렸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막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요. 이 주인공한테 소리를 빽 지릅니다. 꺼지라니까! 하고요. 아마도 됐다고 하는데도 자꾸만 사과를 하니까 자신을 놀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안타까운 주인공은요. 뱃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버렸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은 상태로 집에 돌아와 관복도 벗지 않은 채로요. 소파에 눕습니다.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다 읽고 난 다음에는 이게 뭐야? 그렇다고 죽어? 아니 어떡해? 그러면서 막 주인공이 안타깝고 답답하고 미련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맛있는 과자를 다 먹고 났을 때 없는지 뻔히 알면서도 과자 봉지를 이렇게 한번 털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을 들어서 막 털고 이렇게 털면서 무언가 내용이 더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뭐 내용이 어디 숨어 있을 것 같아서요. 책을 막 털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게 체업 단편 소설의 매력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 관료 체제 하에서 사회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작품인데요. 지금 생각하면 뭐 그런 일로 그렇게까지 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만큼 자신보다 높은 상급자에 대해서 얼마나 억눌려 있고 또 얼마나 한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나. 그랬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단순한 재채기가 엄청난 큰 일로 변질되는 과정 또한 무시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힘없고 나약한 한 인간의 모습이 너무나 가볍고 슬프게 그려져서 좀 우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장군이 좀 더 따뜻하고 인자하고 너그럽게 괜찮다고 했다면 아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날 우리 현실에 비추어도 많은 부분에서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는 가슴에 무언가 얹힌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내기라는 작품입니다. 캄캄한 가을밤에 늙은 은행가가 파티를 열어요. 이 파티에는 학자, 기자 등이 모였는데요. 사형제도와 종신형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사형제도를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다, 이러면서요. 은행가는 사형이 종신형보다 더 윤리적이고 인간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어느 쪽이 됐든 비윤리적인 것은 마찬가지다 하면서 이런 의견들을 나눕니다. 이때 이 자리에 참석해 있던 25살의 젊은 변호사에게 의견을 묻게 돼요. 그러자 이 변호사는 다 비윤리적이지만 나는 종신형을 택하겠다. 사는 게 아예 없어지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은행가가 독방에 5년 동안 들어가 있을 수 있다면 200만 루블을 걸겠소 하고 내기가 시작됩니다. 그냥 그러면 좋습니다 하고 내기를 받아들이면 되지. 이 젊은이가 젊어서 그런가요? 패기가 넘쳐서요. 5년이 아니라 15년을 조건으로 내기에 응하겠소 합니다. 5년이 아니고 15년이라뇨. 이게 무슨 진짜 황당한 내기란 말입니까? 그래서요, 은행가가 집 정원에 지어진 바카채 중에서요, 하나에다가 감금을 시킵니다. 15년 동안 바카채의 문턱을 넘을 권리,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거나 목소리를 들을 권리, 신문을 받아볼 권리를 박탈한다는 조건까지 붙이는 거죠. 허용되는 일은요, 악기를 지니고 있거나 책을 읽고 편지를 쓰는 일, 술과 담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1870년 11월 14일 12시부터요, 1885년 11월 14일 12시까지 감금되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고독하고 무료함 때문에 심하게 괴로워하다가요. 이제 또 나중에는 애정소설, 탐정소설, 공상, 과학소설을 읽다가요. 5년째에는 술을 마시고 혼잣말을 하다가 또 글을 쓰다가 찢어버리곤 했답니다. 6년 반이 되었을 때는요. 외국어와 철학,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은행가가 책을 대주기가 벅찰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나중에는 복음서, 종교사, 신학서적을 읽고요. 마지막 2년 동안에는 자연과학, 화학, 의학, 장편소설, 철학 등을 읽으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일 12시에 자유를 얻을 순간이 왔을 때요. 이 은행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12시에 나오면 이제 200만 루블을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 은행가의 형편이 나빠졌던 거죠. 내기 당시에는 부자였던 이 은행가가요. 지금 200만 루블의 돈을 주고 나면요. 파산할 지경에 빠지자 고민에 휩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를 죽일 작정을 합니다.
세상에 15년 동안 자신의 집안에 감금시켜 놓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25살이었던 젊은이가 이제는 40살이 되었어요. 그래서 200만 루블을 들고 편하게 살 것을 생각하니까 이 파산하고 늙은 은행가는 화가 났던 거죠. 자신이 내기를 해놓고선도 그게 싫어서 밤에 몰래 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밤에 몰래 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자고 있는 젊은이가요, 써놓은 종이를 발견을 해요. 책상 위에서. 그래서 그 종이 내용으로 읽고선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용이 기니까 제가 줄여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일 12시에 나는 자유를 얻고 사람들과 교류할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 방을 떠나 태양을 보기에 앞서 나는 그대들에게 몇 마디 해줄 필요를 느낀다. 순수한 양심에 따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신 앞에 맹세코 나는 자유와 생명과 건강을 그리고 그대들의 책 속에서 지상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을 경멸한다고 그대들에게 단언하는 바이다. 그대들의 책은 나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었다. 지칠 줄 모르는 인간의 사고 능력으로 몇 세기에 걸쳐 이룩해낸 모든 것들이 나의 두개골 속에서 작은 언덕으로 쌓였다. 내가 그대들 누구보다도 현명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또한 나는 그대들의 모든 책을 경멸한다. 이 세상의 모든 행복과 지혜를 경멸한다. 그 모두가 시시하고 무상하며 신기루처럼 공허하고 기만적인 것이다. 그대들이 아무리 오만하고 현명하고 아름답다고 해도 죽음은 그대들을 마루밑의 쥐새끼들처럼 지상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대들의 자손과 역사, 천재들의 불멸의 업적들은 꽁꽁 얼어붙어 버리거나 아니면 지구와 함께 불타 없어질 것이다. 나는 그대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경멸을 표현하기 위해 내가 한때 천국을 꿈꾸듯 갈망했으나 이제는 하찮게 보이는 200만 루블을 거부하겠다. 그 돈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박탈하기 위해 나는 약속한 기한이 다 되기 5시간 전에 여기서 빠져나갈 것이며 그럼으로써 스스로 계약을 위반하는 바이다. 결국 이 은행가는 젊은이를 죽이지 않고요.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데요. 다음 날 젊은이가 탈옥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편지를 금고 속에 보관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15년간 감옥 생활을 해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너 미쳤니? 어떻게 너의 청춘을 다 바쳐놓고 하다가도요. 어쨌든 이 편지로 인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하니까 다행이다 싶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젊은이가 은행가의 욕심을 눈치채고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상 안톤 체홉의 두 작품을 살펴보았는데요. 직접 읽어보시면 더 재미있게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꼭 러시아 단편 소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